우리나라에서 칫솔질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다들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국제 아니죠. 한국 표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1번) 칫솔을 이렇게 움켜잡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요. 딱 움켜잡으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움켜잡으라고. 그러면서 애들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 자, 칫솔은 어떻게 잡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내가 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잡아. 이렇게 움켜잡으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움켜잡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놈을 이렇게 두들겨 팰 때나 쓰는 겁니다, 이거는. 힘줄 때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칫솔질은 정교한 행위라고 제가 그랬어요. 뭘 조절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막을 조절해야 되는데 힘이 필요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교한 일을 할 때는 기구를 어떻게 잡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메스를 들고 나오면서 환자분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칼을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글씨 쓰는 것처럼 연필 잡듯이 잡습니다. 정밀한 조각을 할 때. 그렇죠. 조금 글씨를 쓸 때. 눈에 보이는 거 할 때도 정밀한 거 할 때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아요.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표준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움켜잡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닦으라고 그러냐면 이에다 대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훑어내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훑어내려요. 아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훑어 올려요. 이렇게 훑어 올려요. 이걸 회전법이라고 합니다. 회전법. 이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치과의사, 학술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에서 회전법을 표준으로 가르쳐라라고 얘기한 적이 역사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협회에다 확인해 봤어요. 회전법이 표준이라고 얘기하시는 데 있으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공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준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표준으로 돼서 가르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흐름이죠. 해서 나도 회전법, 너도 회전법 하니까 하나 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닦으면 어디를 닦을 수가 있을까요? 칫솔질 할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잇몸의 경계부. 이하고 잇몸이 딱 붙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하고 잇몸 사이엔 틈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안에 세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 안에 음식물이 끼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치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 하러 가면 주로 어디를 닦아요? 잇몸 테두리를 닦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치석이 쭉 붙어 있거든요. 또 다른 거 한 군데는요, 이와 이 사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닦을 때는 이와 이 사이와 잇몸 테두리를 닦으면 되겠다. 잇몸 테두리는 윗니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잇몸 테두리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홈이 있단 말이에요. 이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이 딱 붙은 게 아니고 요만큼 떠 있어요. 요 틈바구니 안쪽에 칫솔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윗니 홈이 어디로 열려 있어요? 이쪽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열려 있겠죠. 그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칫솔이 이렇게 들어가야 닦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훑어내리면 잇몸 틈바구니 안에 들어갑니까? 잇몸 틈바구니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 개도 안 닦여요. 그러니까 이 회전법이라고 칫솔질 방법을 배운 사람은 몇 개월 후에 가면 다 잇몸 테두리에 치석이 쌓여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닦으래요. 이렇게 열심히 닦았어요. 이렇게 잡고 헉 이러면서 슉슉슉 이렇게 닦으면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이빨 사이에 있는 무언가 깨 같은 걸 싹 훑어낼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싹 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빨 사이에 끼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쑤시개예요. 칫솔은 이쑤시개가 아닙니다. 칫솔은 치아 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을 닦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훑어내리는 대신에 칫솔을 이렇게 대야 되겠죠. 이렇게 훑어내시는 대신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이렇게 훑어내리면, 힘을 줘서 훑어내리면 눌려서 가장 많이 쓸려 나가는 부분이 깎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이가 볼록볼록볼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닳습니다. 이렇게 힘줘서 문지르면 30년을 힘줘서 문지르면 50년을 힘줘서 문지르면 치아 표면만 닳아 없어져요. 그런데 잇몸 테두리는 하나도 안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법을 없애야 한다, 잘못됐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바스 선생님이, 바스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예. 잇몸 테두리를 닦아야 된다.
이 박 선생님은 미생물 학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박 선생님한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지금 회전법은 잘못됐어요. 욕을 닦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유튜브도 찍고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욕을 먹겠죠. 욕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치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형을 들고 칫솔을 움켜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훑어내리세요. 이렇게 훑어내리세요. 이렇게 훑어내리세요. 이 방법으로는 잇몸 테두리가 하나도 닦이지 않고요. 이만 닳습니다. 지금 칫솔을 움켜잡고 이렇게 문지르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정교한 일을 할 거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칫솔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어 올릴 게 아니고요. 잇몸 테두리에다 대시고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그 잇몸 테두리의 안쪽을 닦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수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S는 뭐예요? 부드러운 칫솔을 써서 부드럽게 움직여라. 두 번째 O는요. 입을 크게 벌리고 칫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꺼번에 문지르거나 훑어서 두세 개를 닦지 말고 하나만 닦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O예요. 마지막 D는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칫솔을 잇몸 쪽으로 집어넣어서 깊이 넣는 쪽으로 칫솔털이 씹는 면을 덮지 않고 잇몸을 문지르도록 닦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환자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치과위생과에서 학생들에게 회전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칫솔질 방법이 바뀔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겠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의료인의 가장 큰 목표는 의사 없이도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치과 질환이 그렇습니다. 칫솔 질하는 거 잘 알려드리고 치간 칫솔 쓰는 거 알려드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관리하면 치과의사, 저 같은 치과의사의 도움 없이도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회전법은 잘못됐습니다. 왜요?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잇몸뼈가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스케일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십 년째 겪어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나서서 바꾸려는 시도가 그동안에 극히 미미했습니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면을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닦으면 칫솔털이 그 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칫솔질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